치킨집인데 컨셉이 막 화려해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치킨집 만들면은 레스토랑 같은 기분으로 막 먹을 거야. 치킨집은 치킨집 나와야 돼요. 감자탕집은 감자탕집 나와야 되고, 소주방은 소주방 나와야 됩니다. 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벤치마킹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망하는 자리에서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실력 아니겠습니까? 실력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벤치마킹, 맥형의 인사이트로 한번 정리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차를 타고 늘 가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 빠진 자리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그 모습을 보고 여기 한번 가볼까? 바뀌었네? 이번 주에는 저기 가서 한번 식사를 해보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찾아가서 이곳이 잘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개인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요, 해주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상호를 보고 해주반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주반 상호 위에 큼지막하게 감자탕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유명해지면 해주반 감자탕집 알고 가겠지만 개인 매장으로 찾아보니까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익스테리어를 보니까 한정식집 같기도 하고 외식을 해도 좋은 곳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해주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밥상입니다. 시기는 조선시대에 부엌과 방가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밥상을 만들어서 무거운 그릇을 나르는 밥상이 필요했던 거죠. 해주반의 위치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위치는요, 이쪽에 있는데요. 보시면은 당산역 2호선과 9호선에 음식점이 많이 있는 1번 상권, 2번 상권, 그리고 한강 가는 길에 3번 상권, 이게 전부인데 이 메인 상권과 거리가 무려 5분. 이거는 하나의 상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은행이 나가고 공실이 되어 있고 월세가 1,500만 원이다, 매우 비싸다 했던 곳에 지금은 이와 같이 아디다스 폐점 정리가 들어와서 의류를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산역이 이쪽이고요. 좀 떨어진 곳이죠. 상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주변에 없어요. 별로. 마주보는 상권도 아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여기 있어요. 무려 좀 더 많이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해주반, 감자탕 딱 있어요. 익스테리어 자체가 감자탕집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요, 저는 장사하면 안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뭐 오피스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퇴근길에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 사람들은 머물러서 소비를 하고 빠르게 귀가합니다. 이렇게 나홀로 있는 데 가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목적성 소비, 여기 가자 정해놓고 와야 되는데, 일단 익스테리어만 보면요, 2010년도에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2년 하자마자 쭈꾸볼이 이렇게 식당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뀔 때마다 또 재밌는 인사이트는요, 스시집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익스테리어가 그대로예요. 간판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고 싶은 시사점은요, 나 바뀌었어, 그러면 얼굴을 화장을 하던가, 아니면은 내 얼굴이 인기가 없는 얼굴이에요, 그럼 성형을 하던가, 이거를 확실하게 변했다라는 걸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바꾼다고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외형, 외모 자체도, 옷 자체도 바꿔 입어야 돼요. 근데 늘 같은 옷을 입으면서 이름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큰 기대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시집은 꽤 오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있었지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스시집에서 또 다른 스시집으로 바뀌었는데 익스테리어는 그대로 있으면서 간판만 바뀌고 있어요.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인수하잖아요, 가장 먼저 바꾸는 게 간판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전반적으로 익스테리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익스테리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22년도 최근에 영등포 오징어라고 바뀌었는데요, 한 1, 2년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영등포 오징어에서 지금 해주반으로 이렇게 딱 바뀐 거죠. 2010년부터 거의 한 15년 동안 있으면서 3, 4개의 업종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자리는 안 되는 자리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일반적인 상권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주반은 감자탕을 파는 곳이에요. 식사로 직장인들이 나와서 먹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권과 동떨어져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왜? 익스테리어의 변화를 크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밥상, 컨텐츠의 일관성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음식을 접하면 기대 이상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주반 이전에 오징어집,
왜 안 됐을까? 스터디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11월 10일 날 포스팅된 블로그를 보고 이곳에서 뭘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뉴를 가장 먼저 봅니다. 오징어 당연히 시그니처 메뉴겠죠. 초무침, 회, 통찜, 오징어 미나리, 오징어 튀김, 오징어 순대튀김,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지만요, 닭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문점의 느낌을 줘야 목적성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닭과 같은 주체성이 강한 닭볶음탕, 닭곰탕, 닭똥집 튀김 들어오면서 일관성을 해치는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됐던 이유는 익스테리어의 힘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데 메뉴에서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또 생각하고 자꾸 추가하다가 결국엔 산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실패의 요인입니다. 인테리어도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입니다.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못 가는 거죠. 영등포 오징어 검색을 하면 사례가 있어요. 영등포에 유명한 여러 집이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되게 오래된 곳이에요. 55년 전통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메뉴를 보시면은 오징어 볶음 그리고 초무침 끝이에요. 오징어 순대 뭐 파생 메뉴 괜찮습니다. 계란찜 계란말이 매운 거에 궁합이 있는 정도 사이드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집 이름을 잘 지어서 이 집이 잘 됐을까요? 이름이 좋아서 잘 되는 것보다 컨텐츠가 좋고 음식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질수록 이름이 빛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보다 컨텐츠를 올바르게 생성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해주반을 알아볼게요. 블로그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개인 매장이지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인스타가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잘 되는 곳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잘 될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주반을 준비했을까?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안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유명한 작가의 작품 같았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여기 잠깐 글을 이렇게 보니까는 유명하신 작가님 같아요. 조선시대와 현대시대를 잘 콜라보 해가지고 약간 우리의 정서도 반영을 하면서 또 세련미도 느낄 수 있는 작품 같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조선시대 여자분이 루이비통 가방을 오토바이에 딱 놓고서는 찍었는데 손님들이 이 자리 근처에 앉으면은 작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주반의 컨텐츠 요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수양미 쌀이 계속 보여요. 수양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감자탕 자체의 가격이요 10,000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메뉴에 뼈해장국이 10,000원이고요 우거지 해장국이 7,000원이에요. 메뉴가 딱 4개입니다. 저녁 메뉴 2개, 점심 메뉴 2개. 얼마나 간단해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죠. 해주반은 감자탕을 잘하는 곳이구나 그냥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요 비싸지 않았습니다. 이 10,000원 해자죠. 엄청 푸짐한데 절대 홍보가 아니고요. 사장님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맨날 망해서 나가는 자리에 말 그대로 이 자리는 죽은 자리야 라고 생각했던 곳에 정말 화려하게 컨셉 있는 매장이 들어왔고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다 해서 들어갔는데 다양한 컨텐츠 요소를 보고 천장을 보고 장구가 있어서 막 사진을 찍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오는 손님들이 저와 같은 일관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걸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해주반이 이렇게 블로그 개수가 별로 없어도 지금도 웨이팅을 한다니까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광고 홍보도 안 했는데 웨이팅을 한다? 컨텐츠도 있지만 이 컨텐츠와 일관성 있는 음식들이 제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 먹을 음식은 없나 했는데 불고기가 또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또 세세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우거지 감자탕에 옆 테이블에서 시킨 거 보니까 감자가 큼지막하게 나와요. 감자탕에 감자 들어간 거를 저는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마케터가 돼주는 거잖아요. 이만큼 돈 안 드는 마케팅이 어딨냐고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던 거 그냥 일반 백미예요. 근데 먹으면서 왜 이렇게 밥이 고소해? 이거 뭘로 밥을 만들었지? 그리고 거기서 주는 종이컵에 물에다가 누룽지와 같은 쌀밥을 풀어서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구수하죠?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면서 일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수양미. 쌀이 좋은 거예요? 네네, 쌀이 좋고 일반 밥 지을 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쌀이 좋은 거.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냥 물은 똑같은 물. 비싼 쌀. 너무 맛있게 먹었어. 수양미라는 쌀이었고요. 그 쌀이 비싸다라고 합니다. 이 밥집 하다 보면요 원가 100원, 200원에 울고 웃습니다. 예전부터 밥집 하는 사람들이 손이 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방장하고 사장이 싸웠는데 주방장이 그만두면서 얘라 망해버려라 하고 막
막 음식을 퍼줬더니 그 집이 대박났다라는 썰과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밥집이 손이 큰 사람들이 이 밥집 운영 잘하거든요. 근데 이 100원, 200원에 울고 웃다 보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고 원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미라는 쌀을 검색을 해봤어요. 수양미 쌀이 10kg 기준으로 한 39,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쌀 저렴한 거는 28,350원, 27,900원 이 정도 가격을 해요. 식당에서 진짜 좋은 거 쓰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공깃밥을 1,000원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느껴져요. 해장국은 10,000원, 12,000원에 사 먹으면서 공깃밥 추가를 예를 들어 2,000원, 3,000원 받잖아요. 그러면은 안 가요. 근데 보세요. 쌀이 10kg에 보통 한 29,000원. 보통 밥 한 공기에 250g 정도 되거든요. 한 725원 정도 됩니다. 원가가. 근데 우리 공깃밥 1,000원 받잖아요. 원가율이 막 70%가 넘는 거죠. 물론 쌀이 물과 더해져서 쪄지면은 불기도 합니다. 불면은 원가율이 좀 더 떨어지긴 하지만 250g 기준으로 40공기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725원인데 수양미 같은 경우는 39,900원이에요. 그냥 원가 1,000원, 1,000원에 파는 겁니다. 남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벤치마킹 하잖아요. 포인트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물론 컨텐츠 중요하죠. 하지만 내부에서 음식이 맛없으면 컨텐츠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부에 들어갔는데 10,000원의 해장국? 해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사장님이 밥집 할 수 있는 큰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싸지만 여기서 맛을 보장하고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이 남들 저렴한 쌀 골라서 나갈 때 여기는 수양미라는 구수하고 누룽지 맛이 나는 품질 좋은 쌀을 비싸도 쓴다는 거죠. 원가에. 그렇다고 비싸지 않잖아요. 판매가 자체가. 자, 정리할게요. 누구나 안 됐던 자리는 나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요. 일단은요, 안 좋은 자리를 인수했을 때는요, 이름만 바꿔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컨셉이 중요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기획하는 사람, 저는 장사를 좀 오래 한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 거 오케이예요. 하지만 장사 경험이 없이 예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우리 초보 창업자들은 많이 의뢰를 하긴 할 겁니다. 왜? 보기 좋으니까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아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킨집인데 컨셉이 막 화려해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치킨집 만들면은 레스토랑 같은 기분으로 막 먹을 거야. 치킨집은 치킨집 나와야 돼요. 감자탕집은 감자탕집 나와야 되고 소주방은 소주방 나와야 됩니다. 이 다음을 표현하려면은 고객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컨텐츠를 심어주는 거지, 장사 경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아니요. 보기는 좋지만 사람들이 막상 가서 봤을 때는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의외로 안 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실제 해보면 적용점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망해 나가는 자리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마주쳤는데 해주반이 뭐지? 뼈다구 해장국집이네. 들어가기 전에 약간 조선시대의 전통 가옥 같은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곳곳에 컨텐츠들이 일관성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작품들이 있고 해주반에 밥상이 있고 해주반이 이래서 해주반이구나. 위에 막 장구가 있어요. 앉는데도 정말 방석도 편하게 제공되어 있고 딱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끝났어요. 게임 오버. 심지어 옆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이 집 맛있네. 맛있는데 혹시 우리 커피 한 잔씩 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믹스 드릴까요? 블랙 드릴까요? 블랙으로 6잔 주세요. 돈 받는 커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먹으면서 다음에 또 와야겠다 또 와야겠다. 이게 장사죠. 물론 컨텐츠도 좋고 음식도 좋지만 이 3박자 일하시는 분의 응대 또한 다 좋았다는 거죠. 이런 것만 꾸준히 운영을 잘하면은 롱런하는 매장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건물주 하는 거예요. 왜? 낮아빠지는 건물들 컨텐츠 있고 목적성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면은 그 꼬마 빌딩 왜 못 살리냐고요. 살리죠. 오늘 앉아서 하는 벤치마킹 다양한 인사이트 맥형이 좀 제공해 드렸으니까 잘 되는 집은 이래서 잘 됐고 안 되는 집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정도 느끼면서 개인 점포 창업할 때 유념하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Thank you.